안녕하세요. 제브르입니다. 기출 70점 가해 14년 이해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21번 삼상용 차단기의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와의 곱슬 몇 배 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P를 물어본 건데 P랑 V랑 I가 있는데 삼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이겠죠. P는 루트 3 VI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P니까요. P는 루트 3 V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트 3이 없죠. 루트 3을 나누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루트 3입니다. 22번 SCSR은 동일한 길이의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는 경동 연선에 비하여 어떠한가를 물어봤네요. SCSR은 주성분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경동 연선은 구리선이고요. 구리가 당연히 알루미늄보다 무겁죠. 훨씬 무겁습니다. 알루미늄은 가벼워서 캔으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SCSR은 구조를 보시면 거의 알루미늄 비중이 높아요. 중심부만 철이에요. 당연히 동일한 전기저항이랑 길이로 봤을 때는 바깥 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SCSR은 알루미늄 비율이 높아요. 23번 전해차랑 동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걸 물어봤는데 화력발전소의 제열기가 핵심 포인트죠. 제열기가 나오면은 증기예요. 그래서 화재증이라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에 제열기가 나왔으니까 화재중, 화력발전소를 연상하셔가지고 화재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열기는 증기입니다. 24번은 보일러의 절단기의 용도를 물어봤는데 보일러의 급수를 데운다입니다. 절단기가 탄을 절약하는 용도로 좀 뜨거운 공기를 앞에 보내가지고 보일러 급수를 데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을 넣어가지고 보일러 급수를 데운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절단기는 보일러의 급수를 데운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피래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전격전압은 상용 주파, 정연파 전압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는 순식값이다. 순식값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진 않잖아요. 실효값입니다. 그리고 전격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선정할 건가 나오면 일선 지락에 대한 또 일선 지락이 나오면 또 정답이죠. 전해체에 보면은 그래서 순식값이 나오면 정답이 아니다. 전격전압은 한도를 규정하는 실효값입니다. 최고 한도를 규정하는 실효값이에요. 그리고 일선 지락 나오면 또 정답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26번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답을 암기하세요.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약간의 규칙이 있는데 위에 1, 2가 들어가야 되고 밑에도 1,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역삼각형 모양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형상이죠. 그래서 위에 1, 2, 밑에도 1,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삼각형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밑에 1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위에 1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을 보시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66kV가 흐르는 송전 전력이 있다. 그래서 역률이랑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다 속이려고 하는 내용이고 보시면 A상에 완전 지락사고가 발생하였대요. 그래서 DG 계전기죠. 계전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결선이 Y결선이네요. 보시면은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지락사고 발생했는데 여기 똑같이 땅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300옴으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I는 R분의 V죠 뭐. 근데 Y류니까 전압은 다르잖아요. Y결선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선이에요. 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다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I는 R분의 V인데 지금 거의 다 상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VL이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하는 게 이 DG인데 DG 쪽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니라고 물어본 건데 이 CT에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직방으로 흐르는 거 말고 왜냐면은
CT는 B로 계산해서 계전기에 큰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한해요. 그래서 계전기에 큰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측정도 못할 뿐더러 계전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계전기 그렇게 큰 전류를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B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IP는 R분의 보시면은 VL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죠. 와 류니까 전압은 다르잖아요. L이 항상 큽니다. 공식을 위에 보시면은 VL 66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3을 해준 거죠. 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 300을 나눠줬고 곱하기 B를 내주면 됩니다. CTB 한번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66 곱하기 10의 3승 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3 해줘야 되죠. 루트 3 많이 계산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은 루트 3을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루트 3을 깜빡 잊고 안 넣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2.11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게 일단은 i는 r분의 v로 시작하는데 이 dg로 들어가는 거는 CT를 거쳐가지고 이 전류치가 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은 코일에 이 건수비로 전류를 낮춰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르면은 이 계전기가 고장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읽지는 않아요. 다이렉트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CT를 사용해가지고 전류비를 좀 낮춰가지고 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은 28번 수용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물어봤네요. 수용률은 수체부죠. 뭐 수체부. 정답은 3번이고요. 수체부입니다. 이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겠죠. 원래는 분수 형태로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연상하실 때 뭐 수제 부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체부고요. 부채합은 부평채 C가 만든다. 수체부, 부채합, 부평채 한 번씩 봐주셨어요.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9번 직류 송전 방식에 관하여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어봤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장점을 많이 기술하더라고요.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나오면은 장점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게 돼 있어요.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교류 방식에 비해서 안정도가 떨어진다는데 높다입니다. 높다. 1번 보시면은 교류보다 시료값이 적어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직류 계정과 연계 시 교류 계통의 차단 용량이 작아진다. 이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구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교류 방식처럼 송전 손실이 없어 송전율이 좋아진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찾으면은 답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직류 송전 방식 얘기가 또 나오면은 스텝 모터나 서브 모터처럼 좀 장점을 많이 부각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출 때는 이제 문제들이 보면은 그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찾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30번 전격전압 6600V가 있대요. 이렇게 뭐가 내용이 없으면 선이에요. 선전압이에요. 그러면 또 Y결선이 나오게 되고 왜냐면은 짝꿍이니까 Y류니까요. Y결선에서 3상 발전기의 중성점을 1선 지락 시 지락 전류는 100A 뭐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몇 ohm인가를 물어봤는데 I는 Z분의 V인데 R을 물어본 거잖아요. Z를 물어본 거잖아요. Z랑 R이라고 똑같다고 치고 저항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Z는 I분의 V인데 선이잖아요. 상으로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3을 한번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6600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을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I 자리에 I 그대로 왔어요. 이게 항상 보시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상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 와 류기 때문에 선은 이제 상이랑 전압일 때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L이 항상 어떤 거든 높고요. 상이랑 같을 수는 있지만 L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L을 말한 거기 때문에 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루트 3을 나눠줘야 돼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6600 나누기 루트 3 하고 밑에는 100 하시면 38이 나왔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쉽게 내진 않기 때문에 와류랑 대랍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전압이 나오면은 Y결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시험하는 거죠. 너 와류일 때 선전압이랑 상전압이랑 다른 거 알고 있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31번. 영상 전류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상 전류가 나오면 제로죠, 제로. 제로. 그래서 영상 전류기 때문에 ZCT고요. 영상 전압이면은 GPT인데 제로잖아요. 지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영상 전류기 때문에 ZCT고 영상 전압이면은 GPT입니다. 그래서 G랑 세트다 생각하셔가지고 영상 전류 영상에 대해서 나오면은 제로 일단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근데 ZCT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ZCT 문제가 더 많습니다. 32번. 안정도가 나왔네요.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1번이랑 3번이랑 4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은 병렬 콘덴서는 전력 손실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전력 손실의 경감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정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안정도랑 상관이 있는 거는 콘덴서 종류에는 직렬 콘덴서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정도랑 상관이 없는 것은 병렬 콘덴서입니다. 전력 손실이랑 상관이 있어요. 병렬 콘덴서는. 33번. 고압측이랑 저압측의 중성선을 서로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을 물어봤어요. 이건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답 그대로요. 고전압이 혼촉 시에 고압측에서 위험하진 않겠죠. 저압측에 전압이 상승해가지고 수용가에 집쪽이죠. 진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예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고압측이랑 저압측의 중성선을 서로 연결하는 목적은 수용가를 보호하는 거죠. 수용가를 보호하는 목적이 크다. 우리가 지금 한전이라 그런 데서 가정집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중성선을 연결하는 것은 수용가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34번. 전력용 콘덴서랑 비교했을 때 조산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콘덴서에 해당 안 되는 거를 찾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지상전류 위에 지상전류도 취할 수 있다. 콘덴서는 C이기 때문에 진상전류를 취급할 수 있지 지상전류는 취급할 수 없어요. 이건 L 성분이 없기 때문에 류진 C잖아요. 진상 C, 류진 C 업지에 류현진 씨 요즘에 잘 던지고 있으니까 류현진 씨 업지예죠. 류현진 씨 업지에 그러면은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에 보시면은 그 특징이 해당 안 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랑 상관이 없는 거. 지상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조산기는 C랑 L을 취급할 수 있어요. V 곡선을 해가지고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5번. 35번 보시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답을 암기하는 걸 할게요.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거리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1km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거리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1번입니다. 36번. 인터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단로기는 부하 전류에 열기 닫기가 불가능해요. 열기도 불가능하고 닫기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 전류에 열기 닫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가 먼저 열려 있어야 돼요. 차단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락을 사용해 가지고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닫을 수 있다도 맞고 열 수 있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닫을 수, 열 수도 있다. 열기 닫기 개폐가 가능하다도 맞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터락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에 흐르고 있다가 이쪽에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 단로기를 마음껏 닫고 열고 닫고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차단기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단로기는 움직일 수 없죠. 닫혀만 있어야 되는 거죠. 차단기 열고 단로기를 열고 닫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허용 전류가 적어야 한다. 전선은 얇으면 얇을수록 허용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허용 전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유리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38번.
지락 고장 시 문제가 되는 유도장애로서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 현상은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정전 아니면 전자인데 고조파 유도랑 전파 유도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정전이나 전자인데 인덕턴스를 뭐 어디서 만들겠어요? 인덕터를. 제작은 전자회사에서 만들겠죠. 인덕턴스 나오면은 전자회사에서 만든다. 정전 얘기 나오면은 정전유도, 인덕턴스 나오면은 전자고요. 인덕턴스는 전자 회사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암기하시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유도장애 현상, 정전이랑 전자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정답은 인덕턴스 나왔으니까 전자겠죠. 39번. 39번 보시면은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을 물어봤어요. 한류의 목적을 생각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암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류 BTS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락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관계에 단락을 제한한다. 뭔가 붙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 전류의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의 제한. 한류의 목적 BTS 생각하셔가지고 단락을 제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작용 정전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코사무이라고 우리 여행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연상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무이, 코사무이. 이자는 필요 없는데 코사무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코사무, 코사무, 코사무이다. 이 형태가 나오면은 코사무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무이. 작용 정전 용량은 코사무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